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8월 증시 이벤트 및 전망이고요. 최근 좀 급변하고 있는 시황에 대해서도 긴급 시황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 증시 이벤트는요, 한 달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앞으로 다가올 한 달에 어떤 일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 한번 알아보는 그 월간 증시 이벤트 방송이고요. 지금 한 8회차, 네, 벌써 8월이니까. 자, 과연 8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심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제가 이제 7월 증시 이벤트에서 이렇게 지수를 전망해 드렸죠. 2350에서 코스피가 2450포인트 갈 거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2451까지 갔고 지금은 약간 좀 밀린 상황이죠.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 드리는데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국 증시가 왜 상승하게 됐냐? 한국 경제 GDP에서 이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그래서 GDP는 민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 경제는 GDP는 뭐다? 수출이 40%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난 방송에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15, 16년에는 수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증시가 하락을 했고 이제 16년 말부터 수출이 증가해서 증시가 지금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상승하다 보니까 2001년 EPS가 2,500원에서 지금 17년까지 EPS가 8,000원이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저평가됐던 지수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 증시의 상승 조건은 뭐다? 수출이 증가해야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수출이 증가해야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코스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수출입 동향이나 뭐 이런 걸 체크해서 보고 있죠. 자, 그럼 8월 한국 증시 전망은 어떨까요? 자, 코스피 전망입니다. 일단 17년 1월부터 7월까지 코스피 수급 현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1월부터 7월까지. 자, 1월에는 지수 최고점이 2080이었고 최저점이 2020에 시작해서 7월까지 7월에는 2450이 아직 7월이 뭐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하루 남았지만 어쨌든 지수 최저점이 2381 450포인트 300 한 70포인트가 올랐네요. 1월 대비 그죠? 고점으로 비교하면 그렇고 저점과 최저점을 비교하면 약 42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봤을 때 일단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시점은 5월이네요. 5월. 그죠? 그리고 왜 그렇게 올랐느냐? 결국 외국인이 거의 9조 가까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다. 그 기간 동안 개인은 4.7조를 팔았고 기관은 7조 가까이 팔았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 걸 표시한 부분이 있죠. 6월, 5월, 3월. 왜 제가 이걸 빨간 걸로 표시했을까요? 자, 이때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6월에 1.6조 샀고 5월에 1.3조 샀고 무려 3월에는 3.5조를 샀어요. 3월에 지수는 2173에서 2079까지 그죠? 그리고 그러면 수급이 들어온 자리는 뭡니까? 돈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여러분 캔들의 차트 하시다 보면 저랑 그것도 하시죠. 그 장대양봉 이런 거 하시죠. 장대양봉이 왜 중요한가요? 수급이 들어온 자리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자리다. 누군가 왕창 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쉽게 빠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월, 5월에 그러니까 1차 저항선이
2400에서 2350 6월 거. 그다음에 2차 저항선이 5월 2350에서 2220까지. 3차 저항선이 2170에서 2000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 2m 떨어지면 지네들 손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급히 떨어졌지만 이런 걸 이제 지지대로 잡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6월 5월에 많이 샀네요. 그죠? 3월이랑 그 자리가 수급의 핵심이다. 그죠? 2345가 일단 1차 저점이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전망은 2350에서 2450. 제 7월 전망이랑 동일합니다. 더 올리기는 코스피가 당장 쉽지 않다. 왜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코스피 고점에서의 장대 한봉은 제가 뭐라 그랬죠? 캔들 차트에서 조정의 추세 전환의 그 징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7월 3일 날이 2453을 찍고 지금 거의 도지형이 나왔죠. 이제 다음번에 배울 건데, 이런 장대 한봉의 꼬리가 위가 긴 게 있으면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고점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더 툭툭툭 어떤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좋은 뭐 뉴스나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상 갑자기 일단은 조정이다. 이렇게 코스피는 전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업종은 8월에 소재, 화학, 철강, IT는 지금 조정 중이죠, 여러분. 이제 추세가 일단 단기 추세는 깨졌다 보시면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IT가 다 급락했죠. 그래도 바로 급반등하고 그러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8월에는 소재 업종을 보자. 화학, 철강, 특히 이제 유가가 좀 올라와 주면 화학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죠. 이제 도지형 나오죠, 차트. 일단 저게 꼭지에서 나오면 안 좋습니다. 상승하고.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이것도 똑같이 수급을 한번 봤어요. 1월 지수 최저점이 610이고 7월 지수 최고점이 677입니다. 10% 정도 올랐네요. 그죠? 코스피보다는 못 올랐지만 여기도 왜 올랐냐? 개인과 외국인이 샀다. 그죠? 기관은 팔았고 특히 개인이 많이 샀네요. 근데 개인은 크게 수급의 의미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많이 산 건데, 외국인이 2월부터 사기는 샀네요. 팔지는 않았네요. 근데 지수가 못 간 건 어떻게? 기관이 막 팔아대서 못 간 거죠. 근데 이 중에 기관이 많이 팔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자리가 어디냐? 이게 빨간색 표시한 거죠. 최저 지수가 618에서 650, 최고 지수는 652까지. 그래서 1차 저항선은 652에서 625까지. 그다음에 2차는 636에서 618까지가 2차 지지로 한번 본다. 왜냐? 여기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으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지네도 손해니까. 일단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2조나 샀네요, 외국인이. 개인은 2.6조를 샀네요, 그죠? 그리고 보면 7월에 엄청 샀네요, 그죠? 아마 IT 종목을 산 것 같은데 물리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8월 코스닥 전망 630에서 700포인트 좀 넓게 잡았어요. 근데 저는 상방으로도 좀 잡았어요. 왜냐? 제이노믹스가 이제 그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5G, 4차 산업. 제이노믹스 중에 이제 신재생은 좀 많이 움직였죠. 그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엄청 갔잖아요. 다시 지난주에 조정받았고, 자율자동차죠, 그게. 자동차, 자율주행차. 그래서 또 내년에 평창 올림픽도 있고, 5G를 한번 보시는데, 5G는 종목을 좀 선택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적자 회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이제 도시재생 28일 날 선정한다고 드디어 계획이 발표가 됐죠. 이제
지난주에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국무회의. 자, 다 이제 내각이 구성돼서 첫 국무회의를 했고요. 또 이제 추경도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정책 장세를 기다려야 된다. 실적이 지금 너무 미래를 땡겨와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잠시 정책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정책 장세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코스닥이죠. 그래서 8월 시황을 전망해 드리면 기존 주도주 업종에 대한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올리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도 업종은 조정이 끝나는 걸 보고 재상승을 확인한 후에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덥석무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장이 뭐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야 살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월은 코스피, 그러니까 실적 중심의 코스피보다 코스닥, 정책 중심의 코스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이노믹스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이미 이건 된 거죠. 지금 추경 예산 내각 구성 완료.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정책이 위반되면서 제이노믹스가 활성화되고 내수산업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정책주 장세가 이제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제약바이오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없는, 그리고 또 코스닥이 이익이 늘어났어요. 근데 주가는 못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레벨업 될 수도 있다. 그래서 8월을 한번 기대해 보자. 리스크가 좀 있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8월 주요 증시 이벤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단 8월 주요 증시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8월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디어 8월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빅 이슈죠, 이게. 그리고 1일날 한국 7월 수출입 동향, 저희 매달 체크하고 있죠. 이게 1일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일날 오펙 월간 석유시장 보고회의가 있고요. 네, 한 중순쯤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일날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23일날 갤럭시 노트 8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24일날 연준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말쯤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한국 8월 금통위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입니다. 이 두 개 꼭 보셔야 돼요. 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7월 한국 수출입 동향이 8월 1일 날 발표됩니다. 이제 반도체 및 선박 수출 증가로 7월 역시 호실적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증가의 폭이 둔화되었느냐, 증가가 했냐 하락했냐가 아니라 증가의 폭이 둔화되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반도체 선박 수출 효과로.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것이 저희 기존 주도주가 다시 가려면 여기서 더 증가를 해야 증가를 해야 주가가 다시 갈 수 있는데 둔화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볼 때 이제 소재 업종 있죠. 화학이 2분기 말부터 좀 안 좋았어요. 화학 정유가. 왜냐?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근데 이제 유가가 좀 안정세니까 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수출 증가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에는 소재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펙 월간 석유시장 보고회가 8월 10일에 있습니다. 오펙 회원들과 감산회의 및 향후 원유 생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하반기 원유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될 수 있는지 요거에서 확인해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석유화학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월 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옵니다. 일단 지금 현 정부는요, 장기에 걸친 저금리, 그다음에 부동산 하락이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이다 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 17년에 DTI를 도입하고 18년에 DTI, 19년에 DSR 총부채 상환 모든 부채를 합치는 이제 그걸 도입하겠다.
라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면 여러 가지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복잡 다단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나는 대출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주식하시는 분들 꼭 좀 내용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FOMC 회의록 공개가 이제 8월 1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9월부터 보유자산 축소가 시작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8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노트 시리즈의 명예회복이 드디어 될 것인가 관심이고, 이제 삼성이 최초 이제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듀얼 카메라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 별다른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애플은 이제 하반기에 아몰레이드를 디스플레이에 하죠. 반대로. 자, 그 다음에 연준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준이 주례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그 이제 연준 잭슨홀 미팅인데 앨런이 시장에 대해서 발언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벤 버냉키 의장이 뭐 양적 완화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 있는 멘트를 하는 그런 미팅으로 유명한데요. 과연 여기서 앨런이 어떤 말을 할지, 또 9월 FOMC에 어떻게 시그널을 보낼지,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니까 8월 24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8월에 중요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8월 중에 신설이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요,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범부처를 총괄하는 그런 이제 총괄해서 4차 산업혁명 추진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다음 주에 그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할 테니까 이게 너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자율주행차도 많이 움직였고 전지도 한번 갔었고, 그래서 5G, 특히 이제 5G를 좀 잘 보시고 IoT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이제 네트워크, 통신, 뭐 이런 걸 좀 선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월 30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뭐 8월도 금리를 동결할 전망입니다. 뭐 또 올릴 가능성 거의 없죠. 그렇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월 3일 방금 말씀드린 방송 안내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